어르신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실버스쿨 멘토링 활동에서 강의 제작을 맡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다른 선생님 말고 제 수업에서 끝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것만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필요한 기능들만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수업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31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TV나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삼성 아니면은 LG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종의 휴대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가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전화기를 이렇게 멀리 보내야만 글자를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전화기 글자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먼저 톱니바퀴 모양이 그려진 거, 그러니까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찾아서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왼쪽 그림처럼 여러 가지가 주르륵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되세요.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뜻하는데요.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은 가운데 사진처럼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를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글씨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이 또 새롭게 뜨는데 맨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어르신분들이 원하는 만큼 글자 크기를 크게 아니면 작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휴대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LG 휴대폰도 거의 동일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LG 전화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톱니바퀴 모양이 그려진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또 글자가 이제 주르륵 나올 텐데 여기서는 화면이라고 적힌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제 맨 왼쪽 사진처럼 그러면은 가운데 사진처럼 글꼴이라고 적힌 곳이 나올 텐데 거기를 또 한번 손으로 눌러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맨 오른쪽 사진처럼 초록 색깔 점이 보이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은 원하는 글자 크기로 크게 혹은 작게 변경시킬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릴 부분은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집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와이파이 이게 없으면은 유튜브 보는데도 힘들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힘들어지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분들에게 와이파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톱니바퀴 그림, 그러니까 설정 부분을 또 찾아서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 왼쪽 그림처럼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부채 모양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부채 모양 나와 있는 이게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와이파이는 요새는 어디를 가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사용하려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간 이게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은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모양을 누르면은 이거를 끄거나 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점을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한 번 누르면은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은 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파란색 불이 들어오도록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가능한 와이파이가 왼쪽 사진처럼 쭈루룩 나올 겁니다. 여기서 좌물쇠 그림이 없는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자물쇠 그림이 있는 거는 일일이 이제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다방, 그러니까 요새는 카페라고 자주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가시면은 대부분 와이파이가 있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직접 찾아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보시면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잘 도와주니까, 부탁을 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새로 알게 된 친구나 아니면 자주 다니시는 병원의 전화번호를 안 까먹고 휴대전화기에 저장시키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기 버튼 있죠?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전화하실 때처럼. 만약에 번호가 왼쪽 그림처럼 010-1588-3366이라고 하면은 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 그림이 있어요. 왼쪽 사진처럼 더하기 그림이 있고 연락처 추가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새 연락처 추가 아니면 기존 연락처의 추가의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서 새 연락처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전화번호가 예쁘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쉬워질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바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휴대전화에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톡 혹은 고스톱과 같은 게임 같은 거를 어르신분들의 전화기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 색깔 장바구니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글자로 영어로 플레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스토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되게 복잡한 그림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돋보기 그림을 찾아서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그림처럼. 그러면은 이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번역기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번역기 치시면 되시고, 날씨를 알려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날씨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거를 입력을 하면은 왼쪽 그림처럼 쭈루룩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보통은 제일 위에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누르게 되면은 설치를 하려고 누르고 나면은 동의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눌러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전화기 처음 화면 있죠. 전화기 처음 화면에 이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세요. 이게 종종 설치가 용량이 부족해서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주셔야 되시고, 만약에 설치가 잘 되었다면은 눌러 보셔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잘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번 시간에 비해서 오늘은 수업 시간도 조금 길고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어, 저는 다 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분들이 여기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필요하신 거, 그리고 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세요. 이번 수업은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사용 방법과 촬영 시에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